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저리의 김경원입니다. 오늘도 수술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수술의 환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자 환자이고요. 초진시의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메디컬 히스토리는 69세 여자 환자분이다 보니까 골다공증 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니까 골다공증 주사를 약 3개월에 한 번씩 지금까지 약 4번 내지 5번 정도, 그러니까 즉 한 1년 조금 넘게 맞으셨었고요. 이 환자분이 원래 이제 3월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3월에 주사 맞는 것은 한번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골다공증 주사는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술은 대략 6월 말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걸러서 맞았고,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골다공증을 먹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사 맞는 경우에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환자분 히스토리상 약 1년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4번 부위가 치아가 미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CT상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버칼 쪽에 치조골이 조금 파괴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볼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디히전스 디펙트가 생기게 되면 GBR을 오스빌더를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잇몸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는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이 필요한데, 하악 소구치 부위의 경우는 항상 이제 멘탈 러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34번 부위다 보니까 지금 멘탈 포라멘보다는 조금 전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와 같이 4번이나 5번 하악 소구치 부위에서 식립하셨을 때 GBR을 하게 되면 버칼 쪽에 있는 플랩을 매니지하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만 멘탈 러브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영상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해서 보면 그 발치한 부분에 버칼 플레이트가 조금 소실되어 있는 양상이고 좀 좁아져 있습니다. 폭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기로 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측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면 소구치기 때문에 직경 4.5mm의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상방에 디히전스 디펙트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스템에서 나오는 프리폼드 3D 형태로 갖춰져 있는 타이타늄 메쉬인 오스빌더를 사용해서 GBR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악 소구치 부위와 같이 코티칼이 단단한 부위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본이 형성되는 데서 좀 더 블러드 서프라이를 위해서 코티칼의 퍼포레이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TS3 직경 4.5의 10mm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뼈 자체는 하악 구치부이기 때문에 노멀본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니셜 드릴 후에 직경 3.5의 원가이드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직경 4.5의 원가이드 드릴을 파이널 드릴로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고, 버칼의 코티칼 본을 이와 같이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시행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그래프트를 하고 이와 같이 오스빌더를 이용해서 GBR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오스빌더를 쓰게 되면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데서 타이타늄 메쉬로 상당히 유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타이타늄 메쉬가 GBR 역할을 한다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버칼 쪽에 있는 뮤코자를 좀 더 보호하고 좀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포스트오피 상태고요. 지금 포스트오피에서 보시면 우리가 계획하였던 위치에 잘 임플란트가 식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깊게 식립하고 위쪽에 오스빌더를 덮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CT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좀 더 우리가 계획하였던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픽스처가 닿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호스트본이 닿는 부분은 주로 알로제닉 본을 먼저 그래프트를 하고, 바깥쪽엔 좀 더 스페이스 유지를 위해서 보바인 본을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멘탈 러브가 나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박리를 하고 아래쪽까지 좀 더 본그라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실제로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멘탈 러브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은 박리를 조금 덜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래쪽엔 조금 뼈 이식제가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좀 아래쪽까지 좀 덜 내려간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수술이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CT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디펙트 부분에 이와 같이 오스빌더를 통해서 충분히 버칼로 오그멘테이션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수술을 통해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한번 환자 입안에 어댑테이션을 해서 템플레이트가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같이 인접치아 부분에 잘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임플란트 식립 후에 디센스 디펙트에 대해서 GBR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플랩을 인시전을 미리 조금 주고 플랩을 약간 엘리베이션한 상태에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다시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드릴은 직경 4.5에 10mm 원가이드 드릴을 가지고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펌핑 액션 하듯이 해서 드릴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TS3BA 4.5의 10mm 임플란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친수성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미리 이와 같이 식립하기 전에 충분히 수화를 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침이나 닿거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픽스처 자체가 바이오필름이 덮이지 않은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역시 템플레이트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으면서 픽스처의 파이널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30N 이상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GBR을 위해서 인시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픽스처의 상방이 디센스 디펙트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악 소구치 부위를 식립하실 때는 특히 연조직을 플랩을 엘리베이션 할 때는 아무래도 멘탈 러브의 위치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 패그를 연결하고 스테빌리티를 한 번 더 ISQ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82입니다. 네, 82 정도 나와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충분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우리 아무래도 버칼본이 단단하기 때문에 버칼본 콜티칼본을 퍼포레이션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렌스 드릴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해서 픽스처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옆에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에 따라서는 픽스처 식립 전에 하시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픽스처 식립 후에 코티칼의 퍼포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은 동전골을 먼저 그 픽스처가 컨택되는 부분과 본이 컨택되는 부분에 먼저 동전골 이식을 먼저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레이어로 이전골 이식제, 즉 보바인 본을 가지고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그래프트 또는 뭐 샌드위치 그래프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하방에서는 신생골이 잘 생기길 바라고, 그 다음에 상방에 볼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스 빌더를 가지고 재위치를 시키고 그 부분에 이와 같이 커브 캡을 가지고 오스 빌더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스 빌더의 그 버칼 쪽에는 손질을 하지 않고요. 위쪽의 탑 부분에서는 간혹 인접차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약간의 찢어가지고 트리밍을 살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플랩이 모자라기 때문에 릴리징 인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포라멘이 약간 전방이기 때문에 주로 앞쪽에서 좀 더 릴리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릴리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은 좀 멘탈 러브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멘탈 러브가 아주 가깝다고 생각될 때는 사실 노출을 시켜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빌더 겉에 오스빌더 자체는 사실은 GBR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콜라겐 멤브레인 오스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상방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좀 오스빌더가 큰 게 있어서 이와 같이 2장을 덮어줬습니다. 2장을 덮어주고 봉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션을 통해서 텐션이 없이 플랩이 어프록시메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하악 소구치 부위다 보니까 링구알 쪽이 플랩이 잘 찢어질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인접치아를 이용해서 앵커를 이용해서 앵커 시키면서 봉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매지알 쪽을 먼저 해서 플랩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탈 쪽을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티드로 그대로 봉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스빌더를 가지고 디센스 디펙트 부분을 GBR을 하고 상방에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지고 덮어주고 나서 이와 같이 봉합을 해서 임플란트 신입과 동시에 GBR을 시행해서 오스빌더를 이용하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주로 동전골과 이전골을 레이어로 이렇게 그래프트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